안녕하세요. 인도 주정원입니다. 오늘은 스피커 크로스오버 회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오래됐지만 옛날에 명성을 가졌던 유명한 스피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스피커들을 중고로 샀을 때그 새거 상태에서의 소리가 안 나와요. 보통 스피커들이 길게는 50년, 60년 지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그 빈티지 스피커 안에 있는 크로스오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소리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복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싼 빈티지 스피커 유명한 것들을 사가지고 자작을 해서 크로스오버를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기백만 원 되는 하이엔드를 능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초기에 스피커가 나왔을 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저 20Hz부터 최고 2만 Hz까지 그 유닛을 하나로 해서 냈는데 그것을 이제 풀 레인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 최저음은 20Hz인데 이거는 요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그 1초에 파장이 20번 움직이면서 고막을 흔들어서 인식을 하는 소리고요. 반면에 최고인 2만 헤르츠는 13세에서 17세 정도의 아주 소녀들 정도만 거의 느낌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고음 영역이고 성인 남자들은 보통 13,000Hz에서 15,000Hz가 넘어가면 거의 못 듣는데요. 그래도 이 영역도 음의 느낌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1초의 콘지가 그러니까 유닛의 그 콘지가 1초에 2만 번을 앞뒤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풀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의 콘지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름이 10cm가 넘어가는 콘지가 1초에 2만 번을 움직이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리고 분할 공진도 일어나고 앞뒤로 왜곡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풀레인지로 가지고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모든 가청 영역의 주파수를 다 소화할 수는 없구나 해서 그렇다면은 저음은 저음대로 고음은 고음대로 유닛을 여러 개로 나뉘어서 스피커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요즘에 나온 것이 이제 투웨이, 쓰리웨이, 포웨이 스피커가 되는 거고요. 이게 하이엔드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트위트별로 음역대를 나눠서 각자에 맞게끔 내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스피커 안에 있는 크로스오버 혹은 다른 말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크로스오버는 어떤 전자제품들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우선 여기 있는 캐파시티를 보겠습니다. 이 캐파시티는 도면에도 보이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내부를 까보면 떨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직류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이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교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건너가냐면 처음에 이게 플러스가 왔을 때는 이쪽에 마이너스 정극이 모이고요. 이쪽에 플러스가 모여서 이게 멈췄다가 살짝 넘어가고 반면에 이쪽이 마이너스가 오면은 이쪽이 플러스가 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오면서 이 극끼리 밀고 당기고를 계속 하면서 이 부분이 충전 방전이 계속 일어나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는 극이 바뀌면서 넘어가게 되고요. 직류는 극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는 딱 여기는 마이너스가 딱 해서 멈춰가지고 더 이상 못 넘어간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콘덴서에서 직류는 통과를 못하고 교류는 통과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음악 신호도 일종의 교류인데 저음은 1초에 20번 움직이는 교류이기 때문에 거의 직류에 가깝고 2만 헤르츠가 되는 높은 고음은
1초에 2만 번의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교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시트는 교류인 고음은 잘 통과시키고 직류에 가까운 저음은 통과를 잘 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초에 2만 번을 움직이려면 그 스피커 유닛의 콘지가 매우 작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요 트위트는 조그만 도움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도움이 1초에 2만 번을 움직이면서 고음을 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큰 저음들이 들어오면 이 작은 캐파에 큰 저음이 들어오면 보통 이 트위트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음은 못 들어오게 하고 고음만 통과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캐파시티를 걸게 되면 이 캐파시티가 저음은 차단을 하고 고음은 통과시켜서 이 트위트에 고음만 전달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먼저 투웨이 크로스오버에 대한 간략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웨이는 고음만 트위트가 맞고 중음과 저음을 우퍼가 맡게 되는데요. 고음 부분은 콘덴스가 하나 있어서 저음은 다 차단이 되고 고음만 넘어가서 울리고 돌아 나오는 것이고요. 반면에 우퍼는 저음도 들어갈 수 있고 고음도 들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굳이 고음이 들어가봤자 이 큰 콘지가 1초에 2만 번을 울지 않기 때문에 고음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퍼 같은 경우에는 저음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저음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소자는 여기 동그랗게 보여 있는 것이 코일입니다. 그 전선을 감아 놓은 코일인데 전선을 감아 놓은 코일은 직류가 들어가면은 이 코일들은 무난히 돌아서 나오지만 교류가 들어가면 이 코일이 중첩돼서 돌아가는데 서로 간에 이 기전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면 기전력에 의한 저항이 발생돼서 교류는 이 코일 속을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덴서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퍼에서 고음을 차단하는 역할로는 코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파수대로 보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저 20Hz에서 최고 2만 Hz를 보면 이 우퍼는 저음은 통과시키고 고음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코일을 사용해서 저음은 쭉 들어오다가 이 코일의 적정 용량을 넘어가는 고음들은 이제 잡히면서 이렇게 감소가 되고요. 반면에 이 캐파시티는 저음들은 다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고 오다가 어느 정도부터 이제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부터는 충분한 그 교류가 돼서 충분히 다 통과가 되는 그런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웨이는 이 중간에 미드레인지라고 해서 미드를 넣는 것인데요. 먼저 트위터 부분은 역시 콘덴서 하나를 써서 저음은 잡고 고음만 통과시키고 우퍼는 코일을 써서 저음은 통과시키고 고음은 잡고 이런 식인데 이 중간에 있는 미드레인지는 콘덴서와 코일을 동시에 쓰는데요. 이런 걸 밴드 필드라고 합니다. 밴드 필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저음을 잡았다가 고음을 통과시키는 부분은 이 캐파시터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고음은 더 이상 안 들어가게끔 하는 이 부분은 코일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소자가 이런 동그란 모양으로 해서 낮은 곳과 높은 것을 양쪽으로 잘라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네트워크이고요. 보통 상업적인 스피커들은 2차원적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먼저 트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위트에 플러스가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나가는 구조면 이 부분 입력 부분에 캐파시티가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음들은 여기서 다 통과를 못하고 고음들만 통과를 해서 트위트를 울리고 나가는 구조인데 이 트위트 부분에서 보면 저음이 모두 다 한꺼번에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에 그 저음과 중음의 중간 부분에 있는 애들은 이 캐파시티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고음만 트위트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넘어온 고음, 저음들의 일부를 이 코일을 통해서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캐파시티를 통과해서 왔는데 이 트위트까지 가서 멀리 돌아오기보다는 지름길인 쇼컷이 있는 요 부분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류는 가장 단거리를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저음 부분, 거의 직류가 통과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 부분을 가려고 하는데 이 코일은 모든 저음, 직류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직류는 일로에서 바로 해서 빠져서 나가버립니다. 반면에 고음들은 이 부분을 통과했는데 고음들도 이 부분에서 가고 싶어 하지만 요 코일이 고음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돌아서 트위트를 가서 에너지를 소진한 다음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저음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통과된 저음을 바이패싱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여기서 코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음을 잡고 또 넘어온 저음을 여기서 또 잡고 해서 1차, 2차 해서 요게 2차 필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로 보면 이 감소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급격하게 변하는 모양이면서 우퍼와 트위트 간의 저음과 고음 통과를 더 정확하게 분할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우퍼도 먼저 입력되고 있는 이 코일 쪽은 저음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모든 저음이 통과가 되고 여기서 고음들은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일부분의 고음이 넘어오는데 이 고음들은 역시 캐파시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숏 단거리 지름길로 해서 이쪽으로 빠져버리고요. 굳이 우퍼까지 돌아서 오질 않죠. 반면에 여기를 통과한 저음들은 저음은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캐파시티가 모두 다 일로 가서 우퍼를 울린 다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1차, 2차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요 부분은 전에 제가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던 네트워크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 하나가 1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캐파시터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코일인데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코일을 공심 코일이라고 합니다. 심지가 비어 있다고 해서 공심 코일. 영어로는 에어 코일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안에 자석이나 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심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심 코일과 철심 코일의 소리 성향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크로스오버를 디자인하는 사람들마다 선호도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 캐파시티들은 고음을 통과시키고 저음을 차단하는 역할, 코일들은 저음을 통과시키고 고음을 차단하는 역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색으로 있는 건 시멘트 저항인데요. 이 시멘트 저항은 뭐 우퍼나 미드레인지나 트위트의 소리의 세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보통 트위트가 너무 센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귀가 아픈데 고음이 너무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 저항을 달아주면 전체적으로 트위트의 소리를 낮출 때 저항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확대해서 보시면 네, 이것도 일종의 네트워크이고요. 네, 먼저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려면 이런 무지향성 음향실에서 스피커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소리의 측정을 해서 우퍼와 트위트의 소리가 밸런스가 맞느냐 혹은 헤르츠별로 돌출돼 있거나 딥이 있거나 계곡이 있거나 이러지 않느냐 이런 걸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 장비를 측정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이 SPL은 사운드 프레시오 레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리의 색이죠. 음압이죠. 그리고 요거는 프리퀀시, 주파수별 소리의 음압 해서요. 이 그래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20Hz부터 가장 높은 20,000Hz까지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0dB부터 최고 100dB까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까만색 선이 우퍼고요. 파란색 선이 미드레인지 그리고 빨간색이 트위트입니다. 이 우퍼가
그래서 우퍼가 보통 스피커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우퍼가 20Hz부터 거의 1kHz가 넘어가는 이 부분까지를 담당을 하는데 사람 남자의 목소리가 보통 100Hz에서 1kHz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 목소리가 보통 200Hz에서 1kHz이고요. 바이올린도 200Hz에서 1kHz가 보통 펀더멘털 사운드라고 해서 기음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음인 거죠. 베이스음이 요 부분에 있고 요 윗부분은 그 기음의 배음들입니다. 2배수, 3배수, 4배수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요 부분이 소리의 어떤 성향들을 결정하지만 그래도 가장 소리의 기본은 보통 1kHz 아래쪽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부분이 우퍼가 내게 되고 그래서 우퍼가 좋은 스피커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개의 우퍼와 미드레인지 그리고 트위트가 합쳐져서 만일에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게 하나의 곡선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20Hz에서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퍼 중에 이 20Hz도 완벽하게 이 레벨대로 낼 수 있는 유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솔직히 음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음의 기초음은 보통 125Hz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소리를 올리면 우리가 음악에서 보통 보면 뭐 드럼이나 베이스 같은 것들이 확 올라가면서 저음이 강조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물론 자연스럽게 산처럼 따라 올라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을 올려야 저음이 올라가나요 하면 125Hz가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50Hz나 60Hz, 75Hz 이 부분은 그 저음의 배음들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올라가면 붕붕거려서 모든 음상을 흐려놓기 때문에 또 좋다고 할 수 없고 또 너무 없어도 소리가 좀 메마른 성향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당하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를 보시면 거의 100Hz에서 80Hz 정도부터는 거의 86dB 정도를 평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탄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쪽 18,000에서 20,000Hz 부분은 봉긋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16Hz 이 부분에서 딥이 있습니다. 계곡이. 그래서 이 부분의 소리가 약간 비겠죠. 그리고 요 부분 10kHz 부분에도 약간 딥이 있어서 비겠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 보시면 200에서 300Hz 사이가 봉긋하게 올라와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사람의 특히 여자의 목소리의 기âm 부분이 강조돼 있어서 보컬 특성이 상당히 좋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100Hz의 요 부분에도 딥이 있기 때문에 저음은 약간 타격감이 빠지는 왜냐하면 요 부분에 저음이 강해야 어택감이 좋은데 이 부분이 약간 빠지기 때문에 어택감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의 봉긋한 부분들을 보면 대충 이 스피커가 올라운드 스타일이다 아니면 보컬 위주로 설계가 돼 있다 혹은 클래식 위주로 설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피커는요, 제가 중고시장에서 20만 원 주고 샀고, 1949년, 50년대 초반에 라디오 샥이라는 미국 회사가 일본에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우퍼, 그리고 미들레인지, 트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트위트가 현재처럼 도움 트위트나 실크 트위트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그냥 미드레인지를 하나로 해서 할당만 네트워크로 나눠준 거라서 아마 옛날 원 소리는 고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20만 원 주고 샀는데 안에 있는 네트워크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말 옛날 스피커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이 네트워크를 인터넷에서 받았는데요. 굳이 요즘처럼 막
돈 들여서 마이크 사가지고 측정을 해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웬만한 빈티지 스피커들은 정말 많은 오디오 매니아들이 이미 인터넷에 최고의 네트워크라면서 올려놨어요. 크로스오버 설계도를.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 스피커의 전면에 이제 그릴이 이렇게 돼 있고요. 확대 사진이고, 이 스피커가 좀 좋은 점은 이게 밀폐형이고 이 12인치의 우퍼가 지금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종이 콘지의 이 바깥 부분에 보시면 콜타르 같은 부분이 얹혀 있는데 이 부분이 엄청난 무게를 장악하면서 강력한 파워를 내서 20Hz 최저음까지 낼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우퍼에서 이 우퍼를 살려서 이걸 들어보고자 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새로 사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인터넷에 구한 이 스피커의 개량된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트위트 2차죠. 그러니까 콘덴스와 코일을 같이 쓴 2차 회로고요. 이 부분에 있는 저항은 트위트의 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한 겁니다. 미드와 우퍼와의 소리의 크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저항이 없으면 끝부분이 올라가겠죠. 그 그래프에. 그래서 시끄럽고 귀가 아픈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드 레인지는 요게 총 4개가 사용됐는데 먼저 우퍼부터 설명을 드리면 역시 코일과 콘덴서로 했는데 먼저 우퍼의 코일이 앞서는 부분은 이 신호가 들어올 때 코일은 저음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저음을 일단 통과시켜요. 그래서 우퍼로 보내고. 근데 고음을 막아야 되는데 통과된 고음들을 요 부분으로 해서 바이패싱 시켜서 빨리 접지시켜 빼내는 구조고요. 이 트위트는 고음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콘덴스가 앞에 옵니다. 그래서 고음을 먼저 통과시키고 저음들은 잡았고, 근데 여기서 통과된 저음들은 코일이 저음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바이패싱 시켜서 바로 보내면서 고음만 보내게, 여기는 저음만 보내게, 이 구조이고요. 그리고 미드 레인지는 아래와 위쪽을 다 잘라야 되는데 요 콘덴스는 얘와 짝이고 요 코일은 이 콘덴스와 짝입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에서 저음은 잡히고 고음은 통과했고요. 이 통과된 저음 중에 일부분은 얘를 통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오일은 미드레인지로 가는 저음을 통과시키고 그 중에서 오지 말아야 되는 고음들을 요 바이패싱 시켜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짝, 얘네가 짝. 그리고 이 부분이 아랫부분을 자르는 회로고요. 요 부분이 윗부분의 고음을 자르는 회로입니다. 자, 방금 회로도를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소자들을 연결할 건가. 지금 요거는 앰프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이고요. 요거는 플러스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프에 들어가는 선이 붙는 것이에요. 여기 미드고 이건 트위트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우프에 플러스가 붙고 미드에 마이너스가 붙고 트위트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콘덴스가 있고 코일이 있고요. 아까 그 그림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미드 레인지는 총 4개가 붙는데 콘덴서 2개에 코일 2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트위트는 코일 하나에 그 콘덴서 하나인데 트위트의 음압을 낮추기 위해서 10ohm짜리 10W짜리 저항이 붙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앰프의 마이너스 부분에 우퍼의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반면에 이 마이너스 선에 미드레인지와 트위트는 플러스가 붙었어요. 왜 극성을 바꿔서 붙였느냐? 왜냐하면 이 제품들을 통과하면서 위상이 조금씩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퍼는 위상에 딜레이가 없어서 극성을 맞춰서 붙였지만 미드레인지와 트위트는 여기에 있는 소자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면서 위상이 계속 틀어져서요. 180도가 전환됐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해야만 위상이 맞아져요. 그래서 이 플러스를 이쪽으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노바 8B라는 그 제가 반 스피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1.75 마이크로페러 캐파시트와 2.7 마이크로페러, 6.8 마이크로페러 캐파시트 해가지고 이 마이크로페러의 용량에 따라서 잘리는 헤르츠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ohm짜리 저항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에어 코일이 공심 코일인데, 밀리 헨리라고 그 표현을 합니다. 용량을. 그래서 0.35, 1, 2, 2.7 총 해가지고 이것을 사서, 이런 제품들은 뭐, 여기 있는, 파츠 익스프레스에 사도 되고요. 알리 파츠에 사도 되고, 이베이에 사야 되고, 한국에는 DHT 오디오, 뭐 소리전자 부품들을 파는 곳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으셔가지고 이 용량들을 주문한 다음에 직접 네트워크를 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 전 사람이 이 설계를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샘플로 사진을 올려놓은 곳입니다. 이 공심 코일이고요. 이분은 철심 코일을 사용했고요. 요것도 철심 코일입니다만 엎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제작할 때는 이 코일의 방향이 이렇게 일치하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또 기전력으로 유도를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서 있으면 얘는 눕혀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그재그로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하는 게 있던 시멘트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파시티들은 용량이 맞는 게 없어서 작은 거와 큰 것을 합쳐서 병렬 용량으로 맞춰서 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뭐 우프에 마이너스가 붙는 분, 트위트에 마이너스가 붙는 분, 우프에 플러스가 붙는 분, 미드에 플러스가 붙는 분, 그리고 요거는 앰프에 플러스 선이 들어오는 부분.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요것대로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직접 한국에서 부품을 산 다음에요. 나무판 위에다가 똑같이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나사를 박아 가지고 그 부분에 모두 다 링크를 해서 지금 크로스오버를 만든 상태입니다. 이거 전체 다 사는데 한 7, 8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은 시멘트 저항이 아니라 권선 저항으로 좀 더 좋은 거 고급으로 했고요. 이 오디오 전용 캐파시티로 했고, 뭐 공심 코일은 이 코일 구리선이 굵을수록 소리가 더 좋아지는데 돈을 써서 좀 굵은 걸로 샀습니다.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직접 감아서 파는 분들이 인터넷에 계셔요. 그분들한테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피커 일단 우프를 떼면은 이 안에 그 유리 섬유가 있는데 요거는 성면하고는 달라서 뭐 발암 물질은 아니고요. 작업하실 때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제거를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러내고 나면 이 뒤에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네트워크 유리 첨유를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본 건데요. 보시면 일단은 헤로드도 옛날 1950년대 만든 거라 되게 캐파시티도 오래되고 작은 거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지금 철 코일이고 얘는 가변 저항 코일인데 지금 봐도 뭐 이거 다 합쳐봤자 뭐 한 10,000원이나 할래나 할 정도로 부품들이 너무 오래되고 또 성의가 없고 저급으로 만들었어요. 왜 이 스피커들을 저급 부품을 쓰느냐? 옛날에는 원가 절감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빈티지 스피커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정말 소리가 안 좋네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현대의 고급 부품으로 만들면 스피커의 유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 좋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유닛은 보통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부분만 조정을 하면 4, 50년 전의 빈티지 스피커들을 최근에 산 100만 원짜리 하이엔드만큼이나 좋은 소리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만든 거를요, 납땜을 해서 각각의 유닛에 나온 선으로 이제 다 연결을 해서 납땜을 했고요. 뒷부분은 스피커를 연결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최종 완성돼 있는 스피커입니다. 거실에서 들어봤는데요. 뭐 4, 5대의 소리에 한 10배 정도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특히 우퍼의 성능은 정말 좋게 회복이 돼서 이 밀폐형 스피커의
20Hz를 완벽하게 소화할 정도였고요. 특히 이 콜타르가 발려있는 이 우퍼의 중후함이 정말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미드와 그 고음은 지금처럼 까랑까랑하고 날카로운 하이엔드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음상이나 여성의 보컬 정도 나오는 뭐 중력대는 거의 현대 하이엔드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듣고 좋아했었고요. 옛날 녹음된 재즈나 뭐 보컬들은 이 스피커로 들었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이상 시장에서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빈티지 스피커를 사서 유닛이 멀쩡하다면 분해를 해서 크로스오버를 다 제거를 하고요. 특히 3, 40년이 된 스피커의 크로스오버에 들어있는 캐파시티들은 캐파시티의 용량이 보통 20년이 맥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작동 불가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해서 들으시면 20만 원짜리가 200만 원짜리 소리를 내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